안녕하세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현정, 신영주의 파이어족의 재테크라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SBS 스페셜이란 프로그램에서 충건 씨의 은퇴 여행이라는 방송을 보게 됐어요. 제목만 봤을 땐 연세 지긋하신 분이 은퇴를 하고 여행을 하는 내용이겠거니 하고 봤는데 50대의 한 부부가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가 조기 은퇴를 하시고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오흐리드라는 지역에서 1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보내는 생활들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흥미로웠던 게 우리나라에서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내는 비용보다 물가가 싼 외국에서 여유롭게 여행하면서 보내는 그 비용이 우리나라에서의 생활비의 거의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도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조기 은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이룬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미국의 20대, 30대 고학력,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처음 생겨난 이 집단은 20대부터 월급의 70에서 80%를 저축해서 30대 후반,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극단적인 절약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이어족의 목표 금액을 본인의 1년 생활비의 25배로 정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1억에서 2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저자들은 11억에서 22억 원을 모아서 파이어족이 된 걸까요? 저자들은 서로 자매지간이고 한국 실정에 맞게 자산을 리모델링해서 5억 원을 모았고 2015년 39살, 40살의 나이로 파이어족이 돼서 조기 은퇴를 하였습니다. 이 노하우를 유튜브 대파마TV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책도 출판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매년 4천만 원 내외의 돈을 생활비로 쓰는데도 오히려 자산은 2배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이어족이 되면 50년에서 60년을 놀기만 하는 걸까요? 파이어족이 말하는 은퇴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억지로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 나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일,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찾아서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파이어족이 되면 좋은 사람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먼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싫지만 돈 때문에 해야 하는 사람, 지금 하는 일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아서 다음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번아웃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람, 어릴 적 꿈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람,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적극적인 사람,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저자들은 한국형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책에 기재해 놨는데요. 먼저 지출을 컨트롤하고 지출 항목을 조절하여 고정비를 줄여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모아라.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룰을 배워라. 수입을 다각화해주는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구축하라. 먼저 지출을 컨트롤하고 지출 항목을 조절하여 고정비를 줄여라 라는 이 항목에서는 저자들은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기, 현금 인출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기, 노머니 데이를 일주일에 하루 이상 정해놓고 실천하기, 미니멀리즘 도전하기 등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은 보험에서부터 고정비를 줄여나가기 시작하고 보험을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모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들은 5억 원의 자본금을 일단 모으기 시작했고 예금과 적금, 보험 해약금으로 종잣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기 전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 공부가 아직 덜 되어 있는데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해외여행이나 집, 차, 그리고 돈이 드는 취미 같은 것들은 잠시 포기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룰을 배워라 에서는 자본주의 역사, 환율과 유가의 관계, 채권, 주식 배당, 돈의 속성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좋은 강의가 있으면 또 찾아서 들었다고 합니다. 공부가 되어 있고 준비가 돼 있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종잣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은퇴 계획이 몇 년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천천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을 다각화해주는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구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의 다각화는 흔히들 엔잡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일반 직장인들은 수입의 100%가 월급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의 파이프라인밖에 없으면 이 수입이 끊어지는 게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마련한 후에 40대 조기 은퇴를 한 경우로 가정해 봤을 때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썼을 경우에 60대면 생활비는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매년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투자를 한다면 20년간 매년 2,400만 원을 빼쓰고도 남는 돈이 4억 9,300만 원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5%의 수익률을 내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자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이나 배당 주식에 투자를 하는 자산 레버리지, 책을 통한 경제 공부나 돈 공부를 하는 지식 레버리지, 그리고 컨텐츠에 투자하는 시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 언제까지 이 직장에 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한 번쯤 한숨을 쉬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께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원하는 삶을 조금 더 일찍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책 소개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